고은설이 엄마를 죽인 게 아니었습니다. 주미라는 박희정을 밀어 죽인 뒤 그 죄까지 딸 고은설에게 씌웠습니다. 박희정이 죽은 그날 고은설의 인생은 완전히 무너졌는데요. 엄마를 잃은 슬픔도 감당하지 못한 고은설에게 세상은 더 잔인한 이름을 붙였습니다. 딸이 엄마를 죽였다는 말도 안 되는 누명이었습니다. 고은설은 울면서 아니라고 외쳤지만 아무도 고은설의 말을 들으려 하지 않았습니다. 이미 고은설은 퇴학 위기에 몰렸고 패션스쿨 도둑질 의혹까지 뒤집어쓴 아이로 만들어져 있었기 때문입니다. 주미라는 바로 그걸 노렸습니다. 고은설이 진실을 말해도 아무도 믿지 못하게 만드는 것, 그것이 주미란이 오래전부터 깔아놓은 진짜 덫이었습니다. 박희정은 죽기 전부터 뭔가 이상하다는 걸 느끼고 있었습니다. 은설 생모가 5억을 준다는 말이 처음 나왔을 때만 해도 박희정은 흔들렸습니다. 고은설을 미대에 보내고 싶었고 고은설이 더 이상 돈 때문에 꿈을 포기하지 않았으면 했고 집안에서 은설이 구박받는 모습도 멈추고 싶었습니다. 하지만 박희정은 그 돈이 너무 이상했습니다. 생모라면 먼저 딸을 찾았어야 했습니다. 딸에게 미안하다고 했어야 했습니다. 그런데 상대는 얼굴도 드러내지 않고 사과도 하지 않고 갑자기 5억부터 꺼냈습니다. 박희정은 그때부터 의심하기 시작했습니다. 5억은 양육비가 아닐 수 있습니다. 5억은 고은설을 찾기 위한 돈이 아니라 고은설을 조용히 만들기 위한 돈일 수 있습니다. 고은설이 퇴학당한 일을 더 이상 문제 삼지 말라는 돈, 강혜라가 미술실 화재를 뒤집어 씌운 일을 입 밖에 내지 말라는 돈, 고은설의 생모와 주미란의 과거를 캐지 말라는 돈일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박희정은 돈을 바로 받지 않았습니다. 대신 조건을 걸었습니다. 고은설의 퇴학을 취소하고 학교로 돌아가게 해달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강혜라가 고은설에게 직접 사과해야 한다고 했습니다. 박희정에게 중요한 건 돈이 아니라 고은설의 명예였습니다. 은설이 다시 그림을 그리고 다시 학교에 서고 적어도 자신이 하지 않은 일 때문에 고개 숙이지 않게 만드는 것이 박희정의 목표였습니다. 하지만 강혜라는 사과하지 않았습니다. 강혜라는 고은설을 불러내놓고 오히려 박희정을 모욕했습니다. 고은설의 엄마에게 까불지 말고 가만히 있으라는 식으로 은설을 자극했습니다. 강혜라에게 고은설은 사과해야 할 대상이 아니라 반드시 눌러야 하는 존재였습니다. 고은설은 그림으로 자신을 이겼고 차석진의 마음까지 흔들었고 이제는 퇴학 위기에서도 다시 돌아오려 하고 있었습니다. 강혜라는 그 모든 것이 참을 수 없었습니다. 주미라는 강혜라가 진심으로 사과하지 않을 것이라는 걸 알고 있었습니다. 주미라는 강혜라의 성격을 너무 잘 알고 있었는데요. 강혜라가 은설을 보면 더 자극할 것이고 고은설은 엄마가 모욕당하는 말을 듣고 참지 못할 것이고 그 장면은 나중에 고은설을 불리하게 만드는 재료가 될 수 있었습니다. 주미라는 강혜라를 말리는 척했지만 사실은 강혜라가 어디까지 갈 수 있는지 확인하고 있었습니다. 박희정은 그날 이후 확실히 깨닫습니다. 강혜라의 사과는 처음부터 진심이 아니었고 주미라는 은설의 억울함을 풀어줄 생각이 없었습니다. 오히려 주미라는 고은설을 더 깊은 수렁으로 몰아넣고 있었습니다. 퇴학 위기, 도둑질 의혹, 미술실 화재 누명, 그리고 5억 입막음 돈까지 모든 것이 한 방향으로 흐르고 있었습니다. 고은설을 믿을 수 없는 아이로 만드는 방향이었습니다. 박희정은 더 이상 기다리지 않기로 합니다. 박희정은 5억을 보낸 사람을 추적하기 시작합니다. 돈의 출처를 확인하려고 하고 연락을 중간에서 전달한 사람을 찾으려고 하고 은설 생모라는 사람이 정말 존재하는지 알아보려 합니다. 박희정은 처음에는 단순히 은설의 생모를 찾는 일이라고 생각했지만 점점 더 큰 비밀에 가까워지고 있다는 걸 느낍니다. 그리고 박희정은 마침내 위험한 단서를 잡습니다. 5억이 은설 생모 개인에게서 나온 돈이 아니라 주미란 쪽과 연결된 돈일 가능성이 보였습니다. 주미란이 직접 움직였는지 주미란이 사람을 시킨 것인지는 아직 명확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박희정은 그 돈이 고은설을 위한 따뜻한 보상이 아니라는 것만은 확실히 알게 됩니다. 그 돈은 고은설을 조용히 만들기 위한 거래였습니다. 박희정은 주미란을 찾아갑니다. 박희정은 더 이상 겁먹은 엄마가 아니었습니다. 박희정은 은설을 지키기 위해서라면 주미란이 얼마나 무서운 사람인지 알아도 물러서지 않을 생각이었습니다. 주미란은 박희정을 보고도 놀라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기다렸다는 듯 차분한 얼굴이었습니다. 주미란은 박희정이 어디까지 알아냈는지 이미 눈치채고 있었던 겁니다. 박희정은 주미란에게 묻습니다. 그 5억, 은설이 생모가 보낸 돈 아니죠? 당신이 움직인 돈이죠? 주미란은 바로 대답하지 않습니다. 대신 아주 조용하게 웃습니다. 주미란의 그 웃음은 박희정에게 대답보다 더 확실한 증거처럼 느껴졌습니다. 주미란은 돈이 필요한 사람은 돈만 받으면 된다고 말합니다. 왜 알 필요 없는 것까지 알려고 하느냐고 묻습니다. 그 말은 박희정에게 더 큰 확신을 줍니다. 주미란은 부정하지 않았습니다. 단지 박희정이 진실을 알아서는 안 된다고 말했을 뿐입니다. 박희정은 떨리는 손으로 휴대폰을 붙잡습니다.
박희정은 주미란의 말을 녹음하고 있었을 가능성이 큽니다. 박희정은 은설을 위해 마지막 증거를 남기려 했습니다. 은설이 언젠가 억울한 상황에 몰리더라도 엄마가 끝까지 싸웠다는 흔적을 남기고 싶었습니다. 박희정은 주미란에게 마지막으로 말합니다. 우리 은설이 돈으로 못 막아요. 당신들이 씌운 누명, 내가 다 밝힐 거예요. 그 말이 주미란의 얼굴에서 미소를 지우게 만듭니다. 주미란은 박희정이 돈에 흔들릴 줄 알았습니다. 5억이면 집안이 흔들리고 할머니도 흔들리고 결국 박희정도 은설을 위해서라며 조용히 넘어갈 줄 알았습니다. 하지만 박희정은 달랐습니다. 박희정은 가난했지만 딸을 팔 사람은 아니었습니다. 주미란이 가장 계산하지 못한 것이 바로 그 점이었습니다. 주미란은 박희정을 향해 다가갑니다. 박희정은 물러서지 않습니다. 두 사람의 감정은 순식간에 날카로워집니다. 박희정은 주미란이 은설을 망치려 한다는 사실에 분노하고 주미란은 박희정이 자신의 과거와 돈의 출처에 너무 가까이 왔다는 사실에 불안해합니다. 주미란은 한번 세운 판을 누군가가 망가뜨리는 것을 절대 참지 못하는 사람입니다. 특히 박희정처럼 돈으로도 꺾이지 않는 사람은 더 위험했습니다. 주미란은 낮은 목소리로 말합니다. 박희정 씨, 지금 멈추면 은설이도 살 수 있어요. 하지만 박희정은 주미란의 말 속에 숨은 협박을 알아듣습니다. 멈추면 살 수 있다는 말은 멈추지 않으면 고은설까지 다친다는 뜻이었습니다. 박희정은 분노로 숨을 고르며 말합니다. 은설이를 건드리지 마요. 그 아이가 뭘 잘못했는데요? 주미란은 그 말에 차갑게 대답합니다. 잘못은 없어도 방해는 되죠. 그 말이 박희정에게는 사형 선고처럼 들립니다. 고은설은 잘못해서 공격당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주미란의 계획에 방해가 되기 때문에 제거되어야 하는 사람이었습니다. 박희정은 그 순간 주미란이 얼마나 위험한 사람인지 완전히 깨닫습니다. 박희정은 더는 여기서 대화할 수 없다고 판단하고 돌아서려 합니다. 휴대폰 속 녹음만 가지고 나가면 적어도 은설을 살릴 실마리는 생길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주미란은 박희정을 그냥 보내지 않습니다. 주미란은 박희정의 팔을 붙잡습니다. 박희정은 뿌리치려 하고 두 사람 사이에 짧은 몸싸움이 벌어집니다. 박희정은 휴대폰을 놓치지 않으려고 손에 힘을 줍니다. 주미란은 그 휴대폰을 봅니다. 그 순간 주미란은 깨닫습니다. 지금 박희정을 보내면 끝입니다. 5억의 진짜 목적도 주미란이 은설을 침묵시키려 한 사실도 주미란의 과거와 연결된 흔적까지 모두 세상 밖으로 나갈 수 있습니다. 그리고 주미란은 박희정을 밀어버립니다. 그 순간은 아주 짧았지만 고은설의 인생을 완전히 갈라놓는 순간이었습니다. 박희정은 중심을 잃고 쓰러집니다. 박희정은 마지막 순간까지 고은설을 떠올렸을 겁니다. 은설이 밥은 먹었을까? 은설이 또 혼자 울지는 않을까? 은설이 엄마가 늦는 이유를 걱정하지는 않을까? 그런 생각들이 박희정의 마지막을 가득 채웠을 겁니다. 주미란은 박희정을 살리려고 달려가지 않습니다. 주미란이 가장 먼저 한 일은 증거를 확인하는 일이었습니다. 박희정의 손에 있던 휴대폰, 박희정이 가지고 있던 서류, 5억과 관련된 흔적들을 살핍니다. 주미란은 그 순간 이미 다음 판을 계산하고 있었습니다. 박희정이 죽은 사건을 단순 사고로 덮을지 아니면 누군가에게 뒤집어 씌울지 말입니다. 그리고 주미란은 가장 잔인한 결정을 내립니다. 박희정의 죽음을 고은설에게 뒤집어 씌우는 것입니다. 왜 하필 고은설이어야 했을까요? 이유는 간단합니다. 주미란은 이미 고은설을 믿을 수 없는 아이로 만들어 두었기 때문입니다. 고은설은 퇴학 위기에 놓였고 도둑질 의혹까지 받았습니다. 강혜라와 갈등도 심했고 5억 문제 때문에 박희정과 다퉜다는 소문도 만들 수 있었습니다. 주미란은 사람들이 고은설을 의심하도록 모든 재료를 준비해 두었습니다. 고은설이 엄마를 죽였다는 말은 상식적으로는 말이 되지 않았습니다. 고은설에게 박희정은 세상에서 가장 소중한 사람이었습니다. 하지만 법정과 경찰은 감정보다 정황을 봅니다. 주미란은 바로 그 정황을 조작합니다. 고은설이 박희정과 마지막으로 다투었다는 말, 고은설이 돈 문제로 흥분했다는 말, 고은설이 이미 학교에서도 문제를 일으켰다는 말을 하나씩 쌌습니다. 그렇게 하면 진실보다 더 그럴듯한 거짓말이 완성됩니다. 강혜라는 유학을 갔다가 다시 한국에 돌아온 뒤 이 사건에 휘말리게 됩니다. 강혜라는 박희정을 직접 죽인 사람은 아닙니다. 하지만 주미란은 강혜라에게 은설을 무너뜨릴 말을 하게 만들 수 있습니다. 강혜라는 고은설을 오래전부터 미워했습니다. 고은설의 그림 실력도 고은설을 바라보던 차석진의 마음도 고은설이 다시 일어서려는 모습도 참을 수 없었습니다. 강혜라는 귀국 후에도 그 감정을 버리지 못했습니다. 주미란은 강혜라에게 말할 겁니다. 내가 본 것만 말하면 돼. 고은설은 원래 감정 조절이 안 되는 아이였다고. 퇴학 위기 때도 그랬고 도둑질 의혹 때도 그랬다고. 강혜라는 처음에는 겁을 먹을 수 있습니다. 살인 사건은 너무 큰 일이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강혜라는 곧 자기 합리화를 시작합니다.
자신이 박희정을 죽인 건 아니라고, 자신은 그냥 고은설이 어떤 아이였는지 말하는 것뿐이라고 그렇게 스스로를 속입니다. 하지만 강혜라의 말은 법정에서 고은설의 숨통을 조이는 칼이 됩니다. 차석진은 그 시간 한국에 없습니다. 차석진은 엄마와 함께 유학을 떠난 상태입니다. 그래서 고은설이 가장 외로웠던 순간 고은설을 믿어줄 수 있는 차석진은 곁에 없었습니다. 고은설이 경찰에 체포되고 법정에 서고 자신은 엄마를 죽이지 않았다고 외치는 그 모든 순간 차석진은 해외에 있었습니다. 차석진이 있었다면 은설의 눈빛만 보고도 믿어줬을지 모릅니다. 하지만 현실은 너무 잔인했습니다. 고은설은 자신을 믿어줄 사람 하나 없이 법정에 서게 됩니다. 고은설은 경찰 앞에서 계속 말합니다. 제가 왜 우리 엄마를 죽여요? 저는 우리 엄마를 죽이지 않았어요. 하지만 경찰은 이미 준비된 정황들을 내밉니다. 박희정과 5억 문제로 갈등이 있었다는 말, 고은설이 학교에서 퇴학 위기에 몰릴 만큼 불안정했다는 말, 패션스쿨에서 도둑질 의혹까지 있었다는 말, 강혜라가 고은설의 성격에 대해 불리하게 말한 증언까지 모두 고은설을 향하고 있었습니다. 고은설의 진심은 증거 없는 절규로 취급되었습니다. 법정은 더 잔인했습니다. 법정은 진실을 듣는 곳이어야 했지만 그날 법정은 주미란이 만들어 놓은 거짓말을 확인하는 무대가 되어버렸습니다. 고은설은 판사 앞에서 울며 말합니다. 저는 엄마를 죽이지 않았어요. 저는 엄마를 살리고 싶었어요. 우리 엄마는 저 때문에 죽은 게 아니에요. 하지만 아무도 고은설의 말을 끝까지 듣지 않았습니다. 사람들은 고은설의 눈물을 슬픔으로 보지 않았습니다. 살인범의 변명으로 봤습니다. 고은설은 엄마를 잃은 딸이었는데요. 그런데 법정은 고은설을 슬퍼할 자격조차 없는 살인범으로 만들었습니다. 주미란은 법정에서 조용히 앉아 있었을 가능성이 큽니다. 주미란은 직접적으로 크게 움직이지 않습니다. 대신 고은설이 무너지는 모습을 차분하게 지켜봅니다. 겉으로는 안타까운 표정을 지을 수 있습니다. 박희정의 죽음이 가슴 아프다는 듯 눈물을 보일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고은설은 압니다. 주미란의 눈물은 진심이 아니라는 것을요. 고은설은 주미란의 눈빛 속에서 승리감 같은 차가운 빛을 봅니다. 고은설은 참지 못하고 외칩니다. 당신이잖아. 우리 엄마 죽인 사람 당신이잖아. 그 순간 법정 안은 술렁입니다. 하지만 사람들은 고은설의 말을 믿지 않습니다. 오히려 고은설이 또 흥분했다고 생각합니다. 고은설이 감정을 주체하지 못하는 위험한 사람이라는 주미란의 프레임이 또 한 번 강화됩니다. 주미란은 아무 말도 하지 않습니다. 주미란은 침묵으로 이깁니다. 고은설이 소리칠수록 주미란은 더 차분해 보입니다. 이게 주미란의 방식입니다. 강혜라는 법정에서 흔들립니다. 강혜라는 자신이 한 증언이 고은설을 정말 감옥으로 밀어넣고 있다는 것을 봅니다. 처음에는 고은설을 이기는 것 같아 통쾌했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강혜라는 불안해집니다. 박희정이 죽은 일은 자신이 감당할 수 있는 수준을 넘었습니다. 자신은 고은설이 미웠을 뿐인데 이제 고은설은 엄마를 죽인 딸로 낙인 찍히고 있습니다. 강혜라는 주미란을 바라봅니다. 주미란은 흔들리지 않습니다. 그 모습을 보며 강혜라는 처음으로 주미란이 자신조차 필요하면 버릴 수 있는 사람이라는 걸 느낍니다. 고은설은 법정에서 무너졌지만 완전히 끝나지는 않습니다. 고은설은 판결보다 더 잔인한 것을 겪습니다. 박희정의 마지막 얼굴도 제대로 보지 못하고 엄마의 장례에도 온전히 서지 못하고 사람들의 눈에는 엄마를 죽인 딸이 되어버립니다. 고은설은 차가운 공간에서 혼자 박희정의 이름을 부릅니다. 엄마, 나 아니야. 엄마는 알지? 나 아니잖아. 그 말에 대답해줄 사람은 없습니다. 하지만 박희정은 죽기 전 모든 것을 그냥 남겨두고 간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박희정은 자신이 위험해질 수 있다는 걸 예감했을지도 모릅니다. 그래서 고은설의 그림 가방 안쪽에 작은 메모 하나를 숨겨둡니다. 그 메모는 법정에서 바로 발견되지 않습니다. 주미란도 그 존재를 모릅니다. 고은설 역시 처음에는 알지 못합니다. 그 메모에는 짧은 문장이 적혀 있습니다. 은설아, 5억은 받지 마. 그 돈은 너를 지우는 돈이야. 주미란을 조심해. 이 메모는 당장 고은설을 구할 완벽한 증거는 아닙니다. 하지만 고은설이 나중에 다시 일어설 수 있는 씨앗이 됩니다. 박희정은 죽기 직전까지 은설을 지키고 있었습니다. 박희정은 돈 때문에 흔들렸던 엄마가 아니었습니다. 박희정은 딸을 위해 끝까지 진실을 붙잡은 엄마였습니다. 주미란은 고은설을 완전히 무너뜨렸다고 믿습니다. 고은설은 감옥으로 가고 박희정은 죽었고 강혜라는 불리한 증언을 했고 차석진은 해외에 있어 당장 은설을 도울 수 없습니다. 주미란이 보기에 모든 판은 완벽했습니다. 이제 고은설은 누구의 말도 믿을 수 없는 살인범으로 남을 것입니다. 주미란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하지만 주미란이 몰랐던 것이 하나 있었습니다. 박희정은 죽기 직전 고은설의 그림 가방 안에 마지막 진실을 숨겨두었습니다.
그 작은 메모 하나가 훗날 고은설을 다시 일으킬 겁니다. 그리고 고은설은 그 메모를 발견하는 순간 알게 될 겁니다. 엄마는 끝까지 자신을 믿었고 끝까지 자신을 지키려고 했고 끝까지 주미란의 정체를 밝히려 했다는 것을요. 고은설의 복수는 바로 거기서 시작됩니다. 고은설은 엄마를 죽인 딸이 아닙니다. 고은설은 엄마가 남긴 진실을 이어받을 딸입니다. 고은설은 법정에서 무너졌고 세상은 고은설을 믿지 않았고 강혜라는 거짓 증언으로 고은설을 더 깊은 지옥에 밀어넣었고 차석진은 해외에 있어 은설을 바로 구하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박희정의 마지막 메모는 고은설에게 단 하나의 진실을 남깁니다. 주미란을 조심하라. 그 문장 하나가 고은설의 눈빛을 바꾸게 됩니다. 고은설은 더 이상 억울하다고 울기만 하는 아이로 남지 않을 겁니다. 엄마 박희정을 죽인 진짜 범인, 자신에게 엄마 살해 누명을 씌운 여자, 5억으로 모든 것을 덮으려 한 여자 바로 주미란을 세상 앞에 세우기 위해 다시 일어날 겁니다. 그리고 언젠가 강혜라도 깨닫게 될 겁니다. 자신이 주미란에게 이용당했다는 것을요. 강혜라는 고은설을 미워해서 거짓말을 했지만 그 거짓말은 주미란이 만든 더 큰 덫의 일부였을 뿐입니다. 강혜라가 귀국해서 다시 잡은 자리도 자신이 이겼다고 믿은 순간도 결국 주미란의 계산 안에 있었습니다. 강혜라는 자신이 고은설을 무너뜨렸다고 생각했지만 사실 강혜라도 주미란의 손에서 움직인 또 다른 말이었을 수 있습니다. 차석진 역시 언젠가 한국으로 돌아와 이 사건의 진실을 마주하게 될 겁니다. 차석진은 자신이 없던 사이 고은설이 어떤 지옥을 겪었는지 알게 되면 무너질 수밖에 없습니다. 자신이 한국에 없었다는 사실, 고은설이 법정에서 혼자 싸웠다는 사실, 그리고 고은설이 엄마를 잃고도 살인범으로 몰렸다는 사실은 차석진에게도 깊은 죄책감으로 남게 됩니다. 하지만 지금 이 순간 차석진은 해외에 있고 고은설은 혼자입니다. 그래서 고은설의 싸움은 더 처절하고 더 외롭습니다. 주미란은 당장은 이긴 것처럼 보입니다. 박희정은 죽었고 고은설은 누명을 썼고 법정은 고은설을 믿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덫을 놓은 사람은 언젠가 자신이 만든 덫에 걸리게 됩니다. 주미란이 현장을 조작하며 남긴 작은 흔적, 강혜라가 법정에서 한 거짓 증언의 빈틈, 5억의 출처를 숨기기 위해 움직인 돈의 흐름, 그리고 박희정이 그림 가방 안에 남긴 마지막 메모가 하나씩 연결되는 순간 주미란의 완벽한 계획은 무너지기 시작할 것입니다. 고은설은 그날 법정에서 졌습니다. 하지만 고은설의 복수는 법정에서 끝난 것이 아니라 바로 그 법정에서 시작되었습니다. 엄마를 죽인 딸이라는 누명, 아무도 믿지 않았던 절규, 차석진이 없는 외로운 시간, 강혜라의 거짓 증언, 주미란의 차가운 미소까지 고은설은 모두 기억할 겁니다. 그리고 시간이 지난 뒤 고은설이 다시 돌아오는 순간 고은설은 더 이상 울면서 억울함을 호소하지 않을 겁니다. 고은설은 증거를 들고 돌아올 겁니다. 박희정이 남긴 메모를 시작으로 5억의 출처를 파헤치고 주미란이 박희정을 만난 마지막 시간을 추적하고 강혜라가 법정에서 한 거짓말을 무너뜨릴 겁니다. 그리고 차석진이 한국으로 돌아오는 순간 고은설의 누명과 주미란의 진실은 다시 한번 거대한 폭풍 속으로 들어갈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 모든 시작은 박희정의 마지막 메모입니다. 주미란이 박희정을 밀어 죽인 날 주미란은 모든 증거를 없앴다고 믿었습니다. 하지만 엄마는 죽기 직전까지 딸을 지키는 방법을 남겨두었습니다. 그 작고 구겨진 메모 하나가 고은설을 다시 살릴 겁니다. 그리고 고은설은 언젠가 주미란 앞에 서서 말하게 될 겁니다. 우리 엄마를 죽인 건 내가 아니야. 당신이야. 그날이 오면 주미란은 더 이상 침묵으로 이길 수 없습니다. 고은설은 이미 한 번 세상에게 버림받았습니다. 법정도 믿지 않았고 사람들도 믿지 않았고 가장 필요한 순간 차석진마저 곁에 없었습니다. 하지만 바로 그렇기 때문에 고은설은 더 강해질 겁니다. 아무도 믿어주지 않았던 사람이 스스로 진실을 찾아낼 때 그 복수는 가장 차갑고 가장 무섭게 돌아옵니다. 박희정은 죽었습니다. 강혜라는 유학을 갔다가 다시 돌아와 은설에게 불리한 말을 했습니다. 차석진은 엄마와 함께 유학을 떠나 한국에 없었습니다. 고은설은 엄마를 죽인 누명을 쓰고 법정에서 억울함을 외쳤지만 아무도 들어주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박희정이 남긴 마지막 메모만큼은 고은설을 믿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메모가 열리는 순간 욕망의 덫의 진짜 복수는 시작됩니다. 본 대본은 드라마 욕망의 덫의 공식 영상 흐름과 사용자가 제공한 설정을 바탕으로 재구성한 창작 예상 줄거리입니다. 실제 방송 내용과 다를 수 있습니다.